안녕하세요. 주린의 그림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어느새 10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10월은 10월의 마지막 날들이 주말로 돼서 10월 중에 10월 마감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주식 하는 분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됐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월별로 모든 염려를 딛고 상승을 해서 3개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10월에는 실적 장세로 미국 주식들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이 됐죠. 애플과 아마존이 마지막 주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이 염려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포트폴리오에 대한 결과와 그 다음에 제가 절대 모멘텀 전략을 쓰고 있어서 모멘텀에 대한 체크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장이 하락하거나 어려울 때 해지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빅스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쓰고 있고, 그래서 이번 10월 투자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멘텀 체크입니다. 다행히도 1개월 만에 전 지수가 다시 플러스로 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했던 부분들을 다시 투자 부분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원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11월에서 5월을 보통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리고 그때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시즌이 이제 할로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11월 2일, 3일 연준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도 일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염려하는 인플레에 대해서 패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다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전략과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10월의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은 지난달에는 전달 대비 한 1%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한 1.6% 정도 올랐습니다. 7.2%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코리아 스몰캡하고 글로벌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펀드 두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금리 연동에 넣어서 총 65%의 현금성 자산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달에는 이제 이걸 원복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투자 이후에 이제 작년 8월 이후에 실적인데, 실제로 이제 현금 같은 투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성 투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뭔가 여기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고정 수익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좀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60%까지는 조정을 하는 걸 확정을 했고요. 55%, 50%까지 내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향후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계좌도
한 1.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 정리하면서 RA 타입의 RA ETF를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SPY 쪽에 더 넣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식 투자는 VO로 했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10% 정도 됐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높이 올라간 이유는 그냥 적립식으로 VO만 들고 있지 않았고 빅스가 급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그 고점에서 빅스 숏 SVXY를 일부 사면서 한 5% 정도 추가로 게인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이 수익률에 대한 결과가 좀 많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맘대로 계좌는 롱쇼 전략을 썼었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환율 스위칭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190원이 넘었을 때 환전을 해서 국내 주식 우선주를 샀는데요. 이익을 보진 못했습니다. 이익을 보진 못했고요. 지금 23% 정도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의 롱숏 전략 후에 롱을 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롱을 좀 끝까지 들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빅스 최종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이너스 15% 손실이 나고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SVXGA를 사기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빅스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장이 향후에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빅스의 반대쪽으로 가장 탄력 있는 주식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눈에 들었던 게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샀죠. 테슬라를 샀는데 테슬라가 25%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월에 10%가 넘는 게인을 얻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첫 번째 그 롱숏 전략에서 숏을 가지고 얻은 게인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한 10% 넘는 게인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 되는 거죠. 11월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은 고정에 들어가 있는 65%의 비율을 60%로 낮추는 것은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 5%를 미국 인덱스로 하겠다. 미국 인덱스에서 뭐 SPY 계열의 한 2.5%, 그 다음에 QQQ 기술주 부분에 나스닥에 한 2.5%, 그 다음에 S&P에 2.5% 정도 넣는 건 픽스를 했고요. 향후에 투자 쪽에 고정 수익 말고 투자 쪽에 60%에서 한 50%까지 어떻게 좀 낮춰볼까 하는 고민은 여전히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현금 쪽으로 놨던 거를 다시 투자 쪽으로 옮기는데 이번에는 RA나 뭐 이쪽 배당주 쪽을 사지 않고 그냥 SPY를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빅스가 한 1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SPY를 팔고 변동성이 더 큰 빅스 숏을 사는 거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만 적용을 해서 이게 확실한 개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적립식은 실제로 적립하는 금액이나 지금까지 쌓여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O를 가지고 있다가 빅스가 10% 이상 오르면 VO를 팔고 빅스 숏을 사서 손실을 일부 해지할 수도 있고 거기서 추가 게인을 얻는 그런 방법을 적립식에는 꾸준히 진행을 하기로 픽스를 했습니다. 내 맘대로는 지금 현재 주식 투자 롱으로 테슬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뭐 SPY의 빅스 쇼 투자를 적립식이랑 같이 해보자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지금 팔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킵. 그다음에 환율 체인지 전략을 통해서 달러 자산 일부를 1190원에 환전을 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손실 중이지만 환율 1100원대까지는 일단 킵할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달러로 전환을 하는 걸로 해서 내 맘대로가 오히려 지금 변동이 없이 현재에 투자를 하고 있는 테슬라를 킵하고 삼전우도 킵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장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나쁘지 않으니까 들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1월의 계획은 변동성에 가볍게 올라타자입니다. 빅스가 10% 이상 변동이 되게 되는 경우 SPY나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은 것들을 팔고 빅스 숏은 빅스가 5%, 10%가 올라갔으면 빅스 숏은 5% 정도의 개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산술적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한 2에서 3% 정도의 손실을 보전을 하고 추가로 또 2에서 3%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내 맘대로는 지금 롱을 테슬라로 들고 있는데 테슬라로 할 건지 SPY로 할 건지 아니면 변경을 하고 진행하는 거를 SVX 빅스 숏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뭐 그 3배 인버스를 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빅스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 이 부분이 좀 안정화되고 정리될 때까지는 빅스로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